네,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우선 사과 말씀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신간 준비하고 있는 거 번역서 그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부도 안 내겠습니다. 반드시 보냅니다. 조만간에. 이게 왜 늦어졌냐?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사실은 요즘 제가 거의 뭐 신경안정제, 뭐 수면제를 대량으로 복용해야 될 정도 처지에 몰렸습니다. 잠도 잘 못 자고요. 쪽잠을 잡니다. 그 미국 상황이 너무 손에 땀을 줘서 그러다 보니까 차분하게 앉아서 그거 한 이틀만 보면 될 일인데 그 시간을 못 내요. 그 마음의 여유가 안 나요. 자, 아무튼 간에 수습하고 빨리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국 대선을 보면 살벌하죠. 뭐 이런 정도까지 미국이 망가져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짚어보고 이제 미국 시간으로 내일 우리 시간으로 동부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이제 저녁 먹을 무렵 그러니까 저녁 한 8, 9시 이제 그 지나면은 이제 드디어 이제 투표가 시작됩니다. 세계대전의 결전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이 트럼프의 전쟁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두 가지의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하나는 이제 트럼프가 과연 당선될까 안 될까? 이건 물론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뭐 뚜껑 까봐야 한다고 저는 이제 당선될 걸로 보지만 당선 안 될 수도 있죠. 사람 일이라는 거 모르니까. 이거 자체를 뭐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당선이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저는 전혀 반감이 없어요. 나름대로 근거를 객관적으로 찾으려고 노력하셨다면 나름대로 근거를 공부한 흔적이 있다면 이거 뭐 당선 안 된다고 볼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중시하는 거는 당선 여부보다도 더 중요한 건데 트럼프의 노선 정책 이게 트럼피즘이라는 용어가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트럼프의 노선 정책이 뭐냐? 그 노선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지지하냐 반대하냐 이 문제예요. 이 문제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이른바 우파니, 이른바 보수니, 이른바 원론이 하는 그 이제 기득권층에서 이거를 뭐 트럼프는 뭐 천박한 장사치고 미국밖에 모르기 때문에 김정은 문재인 손잡고 쎄쎄쎄하고 뭐 난리가 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니까 이자들이 우리를 개돼지로 만들려고 혈안이 돼서 날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자들이라 그럴게요. 나이와 상관없이 90씩 처먹은 자들, 뭐 80 중반 처먹은 자들. 거기에 조갑재 대표는 끼지도 못합니다. 진짜 범털들이 이런 소리들을 합니다. 이 자들입니다. 이거 나이를 어디 모티구멍으로 잘못 처먹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트럼프의 노선 정책은 크게 이제 저 같으면은 한 셋 정도로 나눠서 봅니다. 일단 미국 국내 파트에 관해서 이 트럼프가 한 일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은 걔들은 이걸 코얼리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어디랑 손을 잡고 연대했냐. 그러니까 트럼프가 공화노동당 보수를 보수 노동 진영 이걸로 바꿀 정도로 서민과 결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흑인이 됐던 히스패닉이 됐던 이런 서민들과 많이 결합을 해갖고 공화가 표 지지 기반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전에 꼰대스럽고 기득권스러운 데서 굉장히 개혁적인 공화. 이 개혁적인 공화가 언제 공화냐? 링컨 때 공화입니다. 링컨이 미국 공화당을 만든 주역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 당시에 미국 공화당은 그러니까 이제 리버럴, 그러니까 미국 휘그를 기반으로 했어요. 휘그당이 WHIG, 휘그당이 리버럴 진영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일하는 사람들 또 뭐 이제 그 이런 그 도시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 자영농들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된 게 휘그였었어요. 그때 그런 활발한 공화당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이 트럼프의 싸움 덕분에. 이 얘기 조금 이따 다시 합니다. 이렇게 이제 코얼리션을 따로 만들어서 공화당을 완전히 환골탈태를 시킨 겁니다. 워싱턴 스왑프, 즉 다시 말하자면 기존 거대 언론 그 다음에 민주당 그리고 고급 관료 이자들이 이렇게 작당을 해서 만들고 있는 그들만의 리그 이거를 청소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미국 국내에서는. 그리고 이제 미국 에너지를 완전히 지금 미국이 에너지 수출 국가가 된 지는 꽤 오래되고요. 미국이 이제 석탄도 많이 수출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수출이냐 뭐 수입이냐 하면 그건 에너지 수출 국가된 지는 꽤 오래되고 이제 석유 수출 국가가 됐습니다. 오일 수출 국가가. 그러니까 석유 수입보다 석유 수출이 많은. 그다음에 이제 그 국경 관리 철저히 했고요. 그다음에 교육 개혁하겠다고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국내 정책을 아주 좋은 걸 많이 추진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세계 시스템에 대한 전략에 있어서 우리 세뇌탈출 독자님들은 뭐 귀에 못이 이제 박히도록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가치지향 주권 국가들의 네트워크. 다시 말하자면 개인, 그다음에 진실, 자유, 시장, 민주주의 이런 그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를 지향하는 주권 국가들 사이에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그게 세계를 이끌어가야 된다.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그 중동이나 유럽에 대해서도 이제 쿨하게 대하게 됐거든요. 그전에는 중동 석유를 모시고 살아야 되니까 중동 가서 뭐 황당한 짓도 많이 했죠. 그 석유를 모시고 사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안 돼서 이제 중동이 알아서 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미국이 태연하게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또 그 이스라엘과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사이에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어마무시한 이름의 협정을 맺게 만들고 그다음에 그 에집트 문명의 발상지이자 사실상의 그리고 그 아랍의 정신적인 모태인 수단과 이스라엘을 또 연결시키고 수단은 이제 중동의 그 주춧돌리라고 봐야 됩니다. 거긴 회교권이기 때문에 북아프리카. 그다음에 이제 그 중국 및 동아시아에 있어서는 미중 전쟁 격화시키고 북한 해방의 수순을 밟아가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트럼프 정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트럼프의 정책을 제대로 조명을 해주고 그리고 이 정책, 이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지지하냐 반대하냐를 논의하면은 저는 그거는 굉장히 심각해져요. 근데 이 정책을 지지를 하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그래도 바이든이 될 것 같아. 그러면 그건 뭐 냉정한 평가일 수 있어요. 제가 틀릴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트럼프는 개생양아치여서 미국밖에 모르기 때문에 결국 북핵 해결 하나만 절대화시켜가지고 김정은하고 손잡고 문재인하고 손잡고 쎄쎄쎄 할 거다. 뭐 이런 소리를 이렇게 하면 이것들이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속여서 선동질을 해? 야, 이 늙은이야, 당신 호주머니에 1,000억 있고 2,000억 있는 거 알아. 그동안 영화를 누리고 살고 그동안 원로 대접 받아왔으면 점잖게 늙어. 이러고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80, 90씩들 처먹은 우파에 배부른 늙은 돼지들한테. 자,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당선될까는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이제 하기 전에 이 트럼프의 노선 자체를 보겠습니다. 이 트럼프의 노선은 결국은 친중 글로벌리스트들에 대한 전쟁이 됐어요. 이게 친중 글로벌리스트다. 그러면 이제 야,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런 거 정말 존재해. 저도 그런 게 존재한다 이렇게 절감하지 못했었어요. 언제까지? 대선이 본격화될 때까지. 그러니까 한 6개월 전까지 뭐 그게 뭐 대충 그냥 아름아름으로 그냥 대충 희미하게 존재하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그런데 이 민주당 바이든의 그 코얼리션을 이게 누가 이 사람 편을 드나 보면 그 편드는 진영이 어마무시한 거예요. 일단 실리콘밸리의 빅텍, 그러니까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빅텍과 금융자본이 이 사람 편을 듭니다. 그다음에 거대 언론,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MSNBC, ABC 이런 데가 바이든 편을 듭니다. 이 진영입니다. 그다음에 고급 지식층과 관료가 다 이 진영입니다. 그다음에 안티파니 뭐 DSA니 그러니까 데모크라틱 소셜리스트 오브 아메리카 미국 민주사회주의자 연맹 이런 게 다 트럼프 바이든 편을 듭니다. 이 편을 드는 것까지도 오케이 그럴 수 있죠. 근데 바이든의 정책을 보면 편들 수가 없는 정책이거든요. 멀쩡한 정신이면. 이게 거의 통진당스러운 정책이거든요. 우선 첫째 국경 관리를 안 하겠다예요. 참고로 트럼프는 지금 국경 관리를 잘해갔고요. 그전에는 카라반이라 그래가지고 떼거리로 해서 그냥 막 밀고 들어오는 그런 불법 이민이 가끔 있었는데 지금은 카라반이 못 와요. 트럼프가 워낙 그 철저하게 국경 관리를 하니까 멕시코가 알아서 카라반을 막습니다. 그 카라반이 온두라스도 카라반을 막습니다. 카라반이 보통 온두라스쯤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아예 출발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근데 저들은 국경 관리 안 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냥 쉽게 들어올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다. 그다음 미국에 지금 불법 체류자가 한 1,100만 명 되는데요. 여기에게 일시에 당선되자마자 일시에 시민권을 부여하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워싱턴 DC와 푸에르토리코의 주 승격을 추진해서 상원 의원의 숫자를 4명을 불리겠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민주당이 항상 상원을 장악하게 됩니다. 네 번째, 이제 대법관 정원을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대법원을 이제 뭐 시민운동 출신들로 확 채워넣겠다는 거죠. 누구 참 닮았죠? 5번째, 100조 달러 그린 뉴딜 하겠다. 뭐 그러니까 건물도 다시 다 새로 짓고 전부 뭐 이런 짓을 막 정부가 지원해 갖고 막 일을 쳐벌리겠다는 거예요. 6번째, 따라서 이제 프래킹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셰일가스도 못 개발하게 하고, 오일도 못 끄집어내게 해서 미국을 중동 에너지에 다시 의존시키겠다. 이거예요. 이 사람 핵심 지금 플랫폼이. 이거를 어떻게 실리콘밸리의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같이 정말 세계적 부호를 이루고 있는 벤처 사업가들이 지지하냐. 이걸 어떻게 금융자본이 지지하냐. 이걸 어떻게 버젓한 것으로 알고 있는 CNN,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MSNBC, ABC 같은 데가 지지하냐. 이거 다 미국을 해체하겠다는 거에 다름없지 않냐. 거기다가 이것을 캠페인을 펼치면서 이자들이 쓰는 낙인, PC 낙인을 보면 살벌합니다. 3가지입니다. 저는 RCG라고 부릅니다. 하나는 레이시즘, 인종차별주의. 미국 사회는 체계적으로, 구조적으로 인종차별주의가 박혀있는 사회다. 요새 미국 영문과에서 예를 들어서 셰익스피어 그 뮤랄, 그림도 벽화도 떼내고 막 그래요. 백인이고 인종차별주의적이다 이거예요. 토마스 제퍼슨 동산 끌어내려. 노예 소유주였다 이거예요. 링컨 동산 쓰러뜨려. 처음부터 노예 해방 주장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기회주의적이었다. 링컨은 첫 노선이 뭐냐면 노예가 있는 노예주들은 계속 노예주 가라. 그 대신에 서부에서 새로 개척되는 주는 노예주로 가면 안 된다 이거였거든요. 콜럼버스 동상 막 끌어내려요. 볼티모어에 있던 콜럼버스 동상 끌어내렸잖아요. 이유? 식민지 비슷한 걸 만들어내는데 물꼬를 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종차별주의, 그 다음에 이제 계급 착취, 자본주의, 이게 이제 계급을 착취해서 민중을 못 살게 만든다. 그 다음에 이제 젠더 차별주의, 성차별주의. 그래서 이제 레이시즘, 그 다음에 그래서 R, 계급 착취, 클래스 익스플로이테이션, 그래서 C, 그 다음에 젠더 이데올로기, 그래서 G, RCG예요 얘들. 핵심이. 이걸로 계속 낙인질 찍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사회를 해체하려고 그러죠. 사회를 해체하려면 통념을 해체해야 되거든요. 뭐에 대한 통념을? 진실 존중에 대한 기준을 해체시켜버려요. 야, 진실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거 다 상대적인 거야. 선악급은 해체시켜버리는 거예요. 야, 선악이 어딨냐? 그거 저 솔레이마니도 따지고 보면 그거 괜찮은 사람이야. 시비분별 해체시켜버리는 거예요. 아, 그 프랑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 저기 불쌍한 체첸 청년 18살짜리가 그 사람 목 잘랐지. 프랑스에 원죄가 있는 거야. 다 해체죠. 이런 것을 어떻게 금융자본이 지원하고 거대 첨단 기업이 지원하고 멀쩡한 제도권 언론이 지원하고 고급 지식층과 관료가 지원하냐 이거예요. 이거 뭔가 있다 이거 여기에는. 즉 다시 말하자면 정책에 있어서는 미국을 작살내는 정책. 세력에 있어서는 이런 자들이 아주 화려하게 모여 있고 돈도 엄청 걷죠. 그 다음에 멘탈에 있어서는 이런 이데올로기를 갖추고 있고 이러면 정책 갖췄어, 세력 갖췄어, 이데올로기 갖췄어. 이거는 진영이네 진영. 이거 뭐라고 불러야 되냐 이거야.
글로벌리스트라고 부르자. 방법이 없다. 그래서 요새 글로벌리스트라는 말이 일반화됐습니다. 참고로 글로벌리스트라는 단어는 트럼프의 요번에 그 대선 출마 정책집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건 사회과학적 단어예요.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이런 단어는 사회과학적 단어가 아닌데 글로벌리즘, 글로벌리스트 이건 사회과학적 단어예요. 그다음에 신세계 질서 이건 사회과학적 단어입니다. 여러분 쟤들 자신이 뉴 월드 오더라는 단어를 쓰니까.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의 최대의 공적은 뭐냐면 이 친중 글로벌리스트들의 본체를 드러나게 만든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이제 확실히 믿는다 이거예요. 또 우리 들으시는 이제 그 시청자님도 아 그런 게 맞아 있어라고 믿는다 이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기독교 쪽에서 아주 열심히 이런 운동 하시는 분, 아주 높은 분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아 제가 정신적 사부로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아 영광이죠. 막 온몸에 닭살 돋을 것 같아. 아, 왜 그러십니까? 해서 가만히 얘기를 듣다 보니까 결국 이거예요. 우리나라 복음주의 기독교는 트럼프가 뭔지는 잘 모르는데 미국 복음주의 기독교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니까 그냥 트럼프가 기독교를 옹호하는 좋은 사람 그래서 트럼프를 지지한 거예요. 트럼프의 정책이 뭔지 트럼프가 세속 차원에서 누구랑 싸우고 있는 건지 잘 구별이 안 갔어. 그러다가 백모 세뇌 탈출을 들으시고 나서 아 이게 글로벌리스트라는 놈들이었구나. 트럼프는 완전히 그거랑 완전히 배척이 되는 가치주권 자유보수 진영을 만들었구나. 트럼프의 최대 공적은요. 이 판을 친중 글로벌리스트와 가치주권 자유보수 두 개의 싸움판으로 만든 거예요. 판을 규정한 거야. 판을. 이거 모욕하지 말라요. 그럼 전 생사결 튀어나가요. 자칭 우파 자칭 보수 레이블 달고서 뭐 유튜브에서 좀 떠드는 무슨 정규재 대표 조갑재 대표는 그건 깜냥도 안 돼. 솔직히 말씀드리면 80살 90살씩 처먹어갖고 재산 100억 200억 1000억 2000억 쌓아두고서 손자 며느리 손자 그 손녀 사회까지 전부 손자 손녀 손자 며느리 손녀 사회까지 전부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 나오지 않으면 전부 다 사회적으로 그럴듯한 명함 다 채워놓고서 그리고 나서 다 나는 원론다 말이야. 내가 보니까 카말라 해리스 똑똑해.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거 다 사실입니다. 제가 말을 전해준 사람들이 드러날까 봐 누가 그 말했는지는 얘기 안 하는데 나의 90씩 처먹은 배부른 늙은 돼지가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 종북 카말라에 대해서. 이게 우리의 비참한 소위 보수의 자화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글로벌리스트라는 말이 일반화됐단 말이죠. 일반화되니까 드디어 바티칸에 보수 대주교 바티칸 지금 안에서 내전 벌어지고 있거든요. 교황이 하도 황당한 인간이라. 얼마나 황당하냐. 카톨릭에서 생각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황의 영혼을 구해 주시옵소서. 성모 마리아의 은총이 내려오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빕니다. 이러고서 기도해요. 요새. 교황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요. 누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살인자나 혹은 죄를 지독하게 지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말을 쓰거든요. I pray for his soul. 나는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 요새 카톨릭에서요. 제대로 정신 박힌 카톨릭 신자들은 전부 교황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황님 행복하시겠어요? 전 세계에 생각 있는 신심 깊은 카톨릭들이 그렇게 많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당신 같은 자가 교황질 찾아빠져 있으니까 페이피스트라고 욕먹지 교황빨이라고 카톨릭들이. 아 저는 이 말해도 돼요. 저는 데오필로 카톨릭 영세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 영세명도 뜻이 깊어요. 제가 선택한 영세명은 아니죠.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가 그냥 들고 가서 이렇게 했으니까 신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모양이에요. 자, 그래서 카톨릭 대주교가 정말로 저런 교황이 있으니까 카톨릭 신자들이 교황빨이에 페이피스트라고 욕 처먹는 거예요. 카톨릭 믿으시는 분들 아침 저녁으로 교황님의 영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자, 어쨌거나 이 바티칸의 보수 제대로 정신 박힌 대주교가 트럼프한테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 메일에 제가 소개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메일 서두에 보면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내가 이런 말을 쓰면 나보고 음모론자라 그랬을 거다. 공개 서한입니다. 카를로 마리아 비가노라는 신부고요. 교황청에 있고요. 대주교죠. 아큐비숍. 이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선과 악 사이의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구 문화와 기독교 정신의 자살 현상에 대해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부화뇌동하고 아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른바 위대한 리셋, 그레이트 리셋이라 불리는 음모가 진행 중입니다. 세계경제포럼, 다보스 포럼과 이벤트 2021 등이 이 음모를 위한 대표적 창구입니다. 이들은 코로나를 빌미로 코로나 독재를 시작했습니다. 온 나라를 닫아거는 전면적 록다운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보편적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코로나를 악용한 위대한 리셋은 결국 사유재산과 자유를 폐지하고 백신을 절대화하여 IMF가 각국 정부에 강제적 모든 사람 백신 접종과 시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는 디지털 아이디를 강요하는 것에 이를 것입니다. 이 사람 그전에요. 바티칸이 미국에 파견한 대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미 바티칸 대사였던 분이에요. 듣보잡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잠시 그러니까 지금 이 글로벌리스트들이 서구 문화와 기독교 정신의 자살이다. 그리고 얘들의 창구가 세계경제포럼 WEF 우리가 다보스 포럼이라고 부르는 거 거기하고 이제 그 이벤트 2021 같은 데다. 얘들이 지금 요새 주장하는 구호가 위대한 리셋, 그레이트 리셋이다. 얘들이 리셋이라는 단어 쓰기 시작한 지가 오래돼요. 그러다 요새 전면적으로 쓰고 있어요. 홍석현이가 대선 나온다고 어쩌고 하면서 코리아 리셋이라는 단어 썼거든요. 이게 글로벌리스트 단어예요. 전형적으로. 제가 리셋 얘기하길래 그때 홍석현이가 그래서 제가 글을 쓴 게 있어요. 야, 시간방진 인간아. 리셋이 뭔지는 알아. 리셋을 하려면 일단 심장 박동을 멈추는 거야. 그리고 다시 켜는 거야. 그게 리셋이야. 네가 뭔데 대한민국의 심장 박동을 멈추겠다 그래. 여기가 니네 집 사유물이냐? 홍간의 사유물이야 대한민국이? 내가 니네 집 종이냐? 이러고 썼어요 제가 글을. 2012년일 거예요. 2016년이었나? 2012년이었나? 리셋이라는 단어를 저 글로벌리스트들이 쓴 지가 오래되는데 그러니까 사회를 한번 싹 개비를 해야 된다. 이거 멈추고. 지들 마음대로 우리가 글로벌리스트 누가 표 찍어준 적 있어? 저 잘나빠진 다보스 포럼에 모이는 자들을 우리가 선출한 적이 있냐고. 없어요. 지들끼리 아름아름 연락해서 모인 거예요. 저거. 세계경제포럼이라는 게 각국에서 보내준 적이 없어. 지들끼리 아름아름해서 모인 거예요. 자임한 거야 자기들이. 자임. 아무한테도 책임지지 않는 거죠. 나 잘난 놈이에요 하고 지들끼리 돈 쓰고 모이고 처자빠진 거예요 이게. 이들 요새 리셋, 위대한 리셋이라고 이제 코로나를 빌미로 해서 들고 나오면서 이들이 하는 게 뭐냐면은 보편적 기본소득 주장합니다. 이재명이나 김재명이 주장하는 그겁니다. 정부가 돈 찍어서 막 뿌린다 이거예요. 공짜로. Universal Basic Income, UBI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그 다음에 이들은 이제 백신은요. 결국은 자기 선택에 의해서 맞아야 되거든요. 정부가 백신 맞읍시다. 같이 맞읍시다 하고 홍보하는 건 오케이. 백신 안 맞으면 잡아가? 그건 안 되는 소리예요. 나 병 걸려도 좋은데 나는 내 신념상 백신 못 맞는다. 그건 자유지. 병 걸리기 싫으면 맞으면 될 거 아니야. 싫은 사람은. 그 다음에 디지털 아이디. 지금 저는 절대로 QR 안 받고 다녀요. 다 써 그냥. QR로 내가 왜 찍어. 휴대폰에 QR 받고 다니는 거예요. 전 그런 짓 안 해요.
흥이 나면은 이름을 문재인으로 쓸까 그러다가 그건 좀 참아요. 이런 식으로 할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이 싸움에서 꼭 이겨달라. 그게 카를로 마리아 비가노 교황청 대주교가 한 말입니다. 이 양반은 교황청 내 그런 급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죠. 카톨릭 신자면 이 정도 돼야지. 제가 존경하는 카톨릭 신자 한 명은 토마스 모어고요. 한 명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마리아 테레사 수녀도 존경하죠. 그 양반 그 얘기 안 했나?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그게 클린턴 때인데 마리아 테레사 수녀를 불러다가 놓고 이제 여러 사람 모인 자리에서 한 말씀 하세요 하는데 미리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 그 클린턴 보좌 진영이 낙태 얘기는 하지 마세요. 한 말씀 한 5분 10분 했는데 그게 태반이 다 낙태 얘기예요. 뭐냐? 태아를 살해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도덕이 성립할 수 있냐 이거예요. 태아를 살해하는 나라에서 낙태의 자유가 있다면 의료적 이유의 낙태 말고 낙태의 자유가 있는 나라라는 건 결국 영아 살해, 태아 살해의 자유가 있다는 소리인데 그 상태에서 어떻게 도덕이 성립할 수 있겠냐. 이거 한 10분 얘기했어요. 다 나중에 박수 쳤는데 딱 두 사람만 박수 안 쳤어. 클린턴과 힐러리 클린턴일 거예요. 둘 빼고는 다 박수 쳤어요. 그런 분들이 훌륭한 가톨릭이죠. 자, 세계 경제 포럼의 위대한 리셋, The Great Reset. 이거는 아주 교만한 음모입니다. 이 사람들 말을 들어보세요. 글로벌 차원의 주요 이해 당사자들이 코로나의 직접적 결과에 대한 일사불란한 협조 대응을 할 필요가 절실하다. 세계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 세계 경제 포럼은 위대한 리셋 이니셔티브를 시작하는 바이다. 글로벌 스테이크홀더, 글로벌 차원의 주요 이해 당사자들이란 소리예요. 누가 임명해줬나? 솔직히 말해요. 빌 게이츠가 글로벌 차원의 주요 이해 당사자예요? 아니에요. 빌 게이츠 망하면 훨씬 더 좋은 소프트웨어 후다닥 하고 성장해 나올 수 있어요. 구글이 글로벌 차원의 주요 이해 당사자예요? 아니에요. 망해도 상관없어요. 골드만삭스, 리만 브라더스 휘청휘청 망한다고 해도 세계 경제 돌아갔어요. 누가 니들한테 글로벌 차원의 주요 이해 당사자라고 정의해 줬냐 이거야. 자기들이요. 얼마나 교만한 얘기예요. 이들의 논리를 보면 우리가 개인이다, 민주주의다, 자유다. 우리는 이거를 전부 주권국가 차원에서 체크 앤 밸런스 구조로 짰잖아요. 견제와 균형. 지금 문재인 586 집단 그거 다 무너뜨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그 문재인 586이 무너뜨리는 거 옆에서 방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조중동이랑. 우리 개인 민주주의 자유는 전부 주권국가 차원에서 그 논리를 깊게 연구를 해서 고민을 해서 또 혹은 아주 그 심각한 갈등을 통해서 조정을 해가지고 이게 견제와 균형 속에서 이게 보호되도록 만들어 놨거든. 자, 빌 게이츠가 나는 글로벌 차원의 주요 이해 당사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 그랬을 때 누가 그걸 견제와 균형할 수 있나? 우리 게이츠 회장님이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기들끼리 물고 빨고 난리가 아니죠. 그래서 미국의 이제 그 보수주의 잡지 내셔널 리뷰에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계 경제 포럼에 대해서. 이들은 글로벌 차원의 주요 이해 당사자들, 글로벌 스테이크홀더들이 국가를 장악해서, 이건 제가 넣은 겁니다. 국가 체제가 개인을 제어하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아하, 얘들이 왜 EU 내세워서 서유럽 약화시키고 왜 미국을 저렇게 개로 만들어서 약화시키려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하면 딱 장악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국가 틀을 내세워서 개인을 컨트롤한다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리스트가 존재한다 이거예요. 이들의 주요 이해 당사자라는 개념은 엄청나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셔널 리뷰는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주요 이해 당사자가 주도하는 자본주의 스테이크홀더 캐피탈리즘이라는 개념이 유행 중이다. 법과
사회의 윤리 기준에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 이윤을 최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근로자, 지역사회가 기업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이들은 주요 이해 당사자 자본주의라고 부른다. 다시 말하자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습니다. 이 잘나 빠진 자들이 완전히 좌파 이데올로기를 이제 앞에 내걸고 있는 거예요. UBI, 보편적 기본소득, 정부가 돈 찍어서 나눠주는 거. 그 다음에 참여 경영. 그 막 떠들고 있는 거예요. 좌파 이데올로기를. 이 잘난 자들이 또 미국 대학에서 서유럽 대학에서 막 떠들고 있는 거예요. 이 고매하신 학자들이. 자, 이 상태까지 간 겁니다. 왜 이 상태까지 갔냐? 그건 나중에 내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쯤 되는데 야 그럼 그거 맞는 얘기야? 빌 게이츠 언행을 한번 보시죠. 빌 게이츠가 불과 한 4, 5일 전에 월스트리트 저널과 그 인터뷰하면서 한 말입니다.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록다운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일부 주에서 이루어진 일을 두고 록다운이라고 부르면 곤란하죠. 그런데 보세요. 중국은 록다운을 했습니다. 중국은 록다운을 제대로 하면 이 코로나라는 무서운 질병을 완전 퇴치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케이스이죠. 시진핑 빠느라고 정신이 없네. 빌 게이츠 씨가. 우리나라 연합뉴스만도 못하네. 연합뉴스 여기 화면이에요. 한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아파트 입구에 못질. 이게 빌 게이츠의 유토피아야? 게이츠 씨, 이게 당신의 유토피아야? 글로벌리스트들이 이 지경까지 망가져 있는 거예요. 이 지경까지 망가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싸움이 쉽지 않은 싸움이라고요. 한국이 이 영향을 깊게 받고 있는 사회예요. 우리는 보수 지식층, 제대로 된 건강한 보수, 건강한 자유 보수 지식층의 전통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뭐 좀 공부하고 가르쳤다는 사람들 다 이거를 교과서로 떠받들고 있어요. 왜냐?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난잡하게 노는 데까지는 요번 이제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자기 본체가 드러났지만 음으로 양으로 학계와 문화계를 장악한 건 미국도 한 30년 됩니다. 1990년경부터 장악을 했으니까. 그러면 30년에 25에 유학한 사람이면 30년 전에 지금 55이고 지금 학장 총장급이에요. 학과장급이고. 이 자들이 다 여기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사회과학, 인문과학 한다는 교수들의 태반이. 그 현실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풀 거냐. 쉬운 일 아니죠. 그래서 제가 트럼프 당선돼야 된다. 미국은 차라리 낫다. 어차피 싸움이 구도가 잡혔다. 친중 글로벌리스트냐 가치주권 애국 보수냐로 싸움이 제대로 붙었다. 미국은. 그러니까 이번 한 싸움에서 한 전투에서 트럼프가 진다고 해도 전쟁이 지는 건 아니라 계속 싸우니까. 한국은 근데 이게 유탄 맞아가지고 골로 가는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밤잠을 못 자고 쪽잠 자가면서 미국 대선을 들여다보는 거 아닙니까? 이 친중 글로벌리스트들의 삼지창 전략이 있습니다. 내일은 이 친중 글로벌리스트들이 어떻게 형성됐나. 과연 저렇게 굉장히 잘 나가는 실리콘밸리의 빅텍, 어마무시한 돈을 가진 금융자본, 굉장히 잘 나가는 똑똑하다는 뭐 언론인들, 또 똑똑 스마트하다는 대학 교수들, 왜 이런 자들까지 다 저런 황당한 프로그램에 다 속아넘어서 얼레벌레 같이 가고 있냐. 누가 주인이고 누가, 극좌가 원래 친중 글로벌리스트의 주인이냐. 이거 극좌 해체주의인데. 아니면은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이 친중 글로벌리스트의 주인이냐.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이라면 이게 자기 이해관계랑 안 맞는 것도 있을 텐데 왜 같이 갈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제가 거기에 대한 세계 최초의 가설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종류의 겁없는 가설 제시하는 거냐. 잘해요. 나름 잘해요. 그럴듯하게. 가설이 훌륭하다는 게 아니라 가설이 그럴듯한 것을 재빨리 만들어내는 뜻입니다. 잘한다는 뜻이. 자, 친중 글로벌리스트의 삼지창 전략, 이걸 정리해 보자고요. 미국에 대해서는 국경 해체, 아까 말씀드렸죠. 이민관리 해체, 에너지 독립성 해체, 대법관 증원, DC와 푸에르토리코 상원 의원 배정으로 상원 장악,
인종차별, 계급착취, 젠더차별, 세뇌, 해체주의 세뇌, 그린 뉴딜로 경제 약화 이런 짓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미국을 한마디로 아주 약체 국가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전략이잖아요. 지금 제가 지금 말한 이거요. 바이든이 공약으로 내걸은 얘기입니다. 전부. 국경 관리 안 하겠다. 바이든, 샌더스, 저기 그 카말라 해리스, AOC, 그 아까 그 알렉산더 오카시오 코르테스. 그 다 그런 얘기 주장하는 애들 아니야. 그 다음에 이민 관리 해체하겠다. 요번에 불체자 전부 1,000만 명, 1,100만 명 시민권 주겠다. 바이든이 얘기했죠. 에너지 독립성 해체하겠다. 프래킹 안 하고, 셰일가스 안 하고, 오일도 면허 잘 안 내주고. 바이든 얘기했죠. 대법관 증언한다. 바이든 얘기했죠. 카말라 얘기했죠. 민주당 얘기하고 있죠. DC와 푸에르토리코 상원 의원 배정으로 상원 장악하겠다.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인종차별, 계급착취, 젠더차별, 이런 거 노상 떠들면서 낙인질 하는 거 저쪽 애들이 다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진실 존중, 선악 구분, 시비 분별에 대해서 경멸하죠. 예를 들어서 트위터의 창업자이자 전 CEO였던 자가 뭐예요? 요즘 같은 중요한 때는요, 트럼프한테서 발언 마이크를 뺏어야 됩니다. 그거 마이크 뮤트 시켜야 됩니다. 트럼프 하는 말이 진실이냐 거짓이냐 옳으냐 그러냐 중요하지 않다 이거야. 저 사람은 우리가 낙인 찍은 사람이니까 그냥 마이크 뺏어야 돼. 태연하게 얘기해요. 태연하게. 그린 뉴딜 이거 바이든이 공약으로 걸었잖아요. 다시 말하자면 제가 말한 지금의 이 미국 바이든 진영, 미국 이른바 진보 진영, 미국의 글로벌리스트 진영의 미국 쪽의 프로그램이고 제가 지어낸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지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자기 입으로. 유럽은 EU를 강화해서 각국 정부를 약화시키고 불법 입국 방치하고 이슬람 중독 모시고 얼마나 모셨으면 겁대가리 없이 내가 얼마 전에 어느 분이랑 얘기하면서 프랑스가 1970년대 말까지 사형 집행이 있었고 그때 기요틴으로 목 잘랐을걸요. 그랬더니 프랑스가 그럴 리가 있어요. 그 옛날에 끝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 상당히 오래전까지 기요틴으로 목 잘랐어요. 상당히 최근까지. 인터넷 뒤지니까 77년 밑대랑 전까지요. 그게. 그 프랑스에서 살면서 이슬람 특구, 자치, 독립구 만들어야 된다 그러고 학교에서 막 광 잡고 다니고 이게 뭐냐고 도대체. 이거 얼마나 모시고 살았으면 저 꼴이 됐냐고 사회가. 러시아 의존 강화. EU가 러시아에 의존 못해서 안달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르트슈트 라인 2 러시아에서 오는 가스관 미국한테 졸르고 해서 그때 미국에 그래 놔 해서 그거 또 하나 북해 건너서 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유럽에서 식민 지배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유럽인이 정말 인류를 엄청 괴롭혔습니다. 식민 지배에 대한 죄책감, 인종차별 사회라는 거에 대한 스스로의 자괴감, 계급착취 사회라는 그런 스스로의 피해망상, 젠더차별이라는 피해망상, 이거 막 세뇌하고 있잖아요. 미국보다 더 활발히 세뇌하지, 이거. 해체주의 당연한 거고요. 해체주의 세뇌도. 즉, 다시 말하자면, 미국은 미국대로 해체 약화시키고, 유럽의 주권국가들은 유럽 주권국가대로 전부 해체 약화시키겠다. 그리고 동아시아는 중국 띄워주고, 중국 찬양하고, 여차하면 한반도 전체를 중국 영향권으로 집어넣어 주겠다. 이거예요. 쟤들 지금 전략이. 쟤들 입장에서 시진핑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체제는 증명된 글로벌 스테이크홀더예요. 증명된 글로벌 주요 이해 당사자예요. 제일 안정되어 있는 우리 파트너 쌀라 와라 해. 이거죠. 아까 저 빌 게이츠가 중국 찬양하는 거 보셨잖아요. 희한한 자들이라니까 지금 상태가.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는 어떤 관점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중 글로벌리스트 대 가치 주권 애국 보수라는 대결 구도를 만든 게 트럼프입니다. 특히 이번 대선을 통해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얘들 뭐길래 이렇게 돈으로 금융자본과 실리콘밸리의 빅텍이 움직이고 그 언론으로 거의 모든 주요 언론들이 다 움직이고 대학 교수들과 고급 관료들이 다 움직이고 일사불란하다 이거.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미국 해체한다 그러고 트럼프 저거 죽일 놈이라고 공격하냐. 이거 좀 뭔가 이상한데? 이번 대선에서 친중 글로벌리스트의 실체가 밝혀진 거예요. 이게 트럼프의 최고 업적입니다. 이 판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판에서 이기냐 지냐는 그 다음번 업적이에요. 싸움은요. 판이 규정되면 이기는 겁니다. 절반 이상 이기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보수의 배부른 늙은 돼지들을 저거 친중 글로벌리스트 하수인이거나 아니면 중국 간첩이거나 중국에 의해서 관리 대상되는 자들이야. 저거 제어해야 돼. 저거 속아내야 돼. 라고 처음으로 선언한 거 아니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대한민국은 문팔육으로 대표되는 왼쪽 친중 글로벌리스트와 홍석현 뭐 이런 조중동 뭐 국민의힘 지도부 이런 걸로 대표되는 오른쪽 친중 글로벌리스트의 합작 체제다. 우리는 무면허자다. 이 싸움판을 이 무면허자들과 중국 간첩 면허 없어, 북한 간첩 면허 없어, 부패 특권 면허 없어, 친중 글로벌리스트와의 연결 면허 없어. 무면허자들이에요, 우리는. 무면허자들이 나서서 이들을 그냥 몰아내야 된다. 이 싸움의 구도가 지금은 백모의 말이지만 이게 어느 정도 딱 잡히면 이거 자체로 싸움 절반 이상 이기고 들어가는 겁니다. 미국은 그게 싸움 구도가 딱 잡힌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다 드러난 거예요. 그게 최고라고요. 거기다 이번에 대선까지 이기면 이 삼지창이 다 부러져요.